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현대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직접 챙기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웰니스 관광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해양치유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 유출 등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대차와 노동계를 상대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최종 합의에 실패한 건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이 문구를 각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면서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섭니다. 투자협상팀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한 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대신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사업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신뢰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협상팀이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계속 입장을 바꾼다며 불만을 제기한 현대차에게 지난 일은 잊은 채 이제부터는 시장을 믿고 협상을 다시 해보자는 러브콜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시장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협상 개시 시점과 목표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팔에 체류하던 윤장현 전 시장은 어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 수사를 대비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 소가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도왔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 유출 등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평가 결과까지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계량 평가 결과가 유출된 일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르면 오는 11일쯤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4.9도로 뚝 떨어진 가운데 오전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7도 보이면서 오전보다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려서 내일 광주의 최저기온은 0도, 모레는 영하 1도로 최저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지만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시정도 10km 이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내린 서해안 지역은 길이 아직도 미끄러우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우리 지역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눈과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웰니스 시장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해양 자원을 갖춘 전남은 한국형 해양치유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돌을 달군 뒤 바닷물을 부어 즐기는 해수집. 바닷가 펜션과 콘도에 머물며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먹는 힐링 관광. 해변을 걸으면 실제로 건강해지는 효과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섬지역 공기질 연구에서도 드러납니다. 공기 일시시당 대도시는 200개 수준인 산소 음이온이 섬지역에서는 최대 3,000개까지 확인된 겁니다. 바닷물과 갯벌, 모래,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으로 불리는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720조 원 규모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에 완도, 울진, 태안, 경남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완도군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0년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연구 영역과 전담기구를 발족한 충남, 경남, 경북과는 달리 전남은 완도군만 이 사업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많은 치유 자원과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남이 한국형 해양치유 산업의 메카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상용 전 국회의원의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정 전 의원은 환경 관련 경력이 전혀 없지만 이용섭 시장과 같은 고향 출신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민선 6기의 인사학습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그리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등이 전부 이 시장의 선거 캠프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 서구는 현재 청사의 800제곱미터를 증축하기로 하고 사업비 21억 원 중 10억 원을 광주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농성동에 위치한 광주 서구청은 지난 2011년 12,000제곱미터 규모로 새로 지어졌는데 신축 7년 만에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마감 시한을 넘겨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야3당을 배제한 결정이어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승용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부분이죠? 네. 국회가 469조 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주말 가결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보면 일자리 사업 예산이 6천억 원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23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증원도 정부안보다 3,000명 축소한 18,000명에 합의가 됐고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 1,005억 원에서 59억 원가량 늘어난 1조 1,063억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삭감됐긴 했지만 정부 여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가늠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예산안의 성격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 8월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 470조
10조 5,016억 원이었는데요. 네. 9,265억 원이 이번 예산 통과안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 지출보다 약 9.5%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네. 증가율 9.5%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에 10.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에 비해서 2배가 넘는데요. 결국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것인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대부분 공공 부분 확장과 관련된 공무원 증원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주도 성장과 남북 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예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예산안 통과를 보면요, 특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두 당은 합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예산을 약 6천억 원 정도 삭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반면에 SOC 예산을 원래 정부에서는 5천억 원을 지난해 예산보다 감소한 액수를 상정을 했었는데요. 1조 2천억 원가량 증액시키는 그런 야당은 소득을 올렸고요. 네. 이것이 모두 여야 지역구 의원의 지역구 예산으로 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일자리 예산이 줄긴 했지만은 약 6천억 원가량 정도 삭감되는 수준에서 지켜냈고요. 네. 당초 자유한국당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14.3%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오히려 1조 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당초안보다 증가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야기를 했었던 연계해서 처리하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기는 불가능해졌고요.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유일한 가능성은 야 3당과 민주당이 다음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 유일한 전망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야 3당이 이제 뭐 단식까지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 3당의 반발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 국면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29석인데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네. 잠재적으로 우건이 될 수 있는 야 3당과 무소속이 52석인데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부분들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주변과 교통대책과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 목포 대반동. 157m 높이의 주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화도와 유달산에는 승강장 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7%. 내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오픈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캐빈을 직접 투입하여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의원들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이후 걱정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체증입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해상 케이블카 탑승지 주변에 교통 분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급한 문제점은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 쪽은 현 상태에서도 주말이면은 교통이 정체가 돼가지고 난리인데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도 시급합니다. 현재 케이블카가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운영될 예정인 곳은 전국적으로 30곳. 이들 케이블카와 차별화가 필요한데 관광객들이 유달산과 고화도 인근에서 즐길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참으로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고 만족하는 그러한 케이블카가 나올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은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서구 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실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팀 다리미를 켜놓고 나갔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다리미 가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 세지면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공기업 간부 54살 김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박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학기인 지난 9월부터 90일 동안 도내에서 13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진도군 군내면의 농가 창고들을 돌며 시가 970만 원 상당의 고추를 훔치거나 나주시 왕곡면의 버스 정류장에 말려놓은 고추를 훔친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무안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노선이 개설됐다는 뉴스와 대낮에도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였는데요. 어떤 반응의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알려진 여행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최근 무안국제공항에 정기 여객기 노선이 개설돼 첫 취항에 나섰는데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운항하고 총 2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나이스인데요?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 싫어요? 아니, 이게 생겨버렸어. 인천공항 말고 러시아에서 만나. 바로 여행 정보를 찾아볼 정도로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돈 모아서 내년 여름에 가자. 여름에 갈까? 몇몇 사람들은 벌써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여름을 상상하며 내년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야간과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대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광주 경찰이 대낮 단속에 나선 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추진에 따른 건데요. 그래야 음주운전 안 하지. 많은 누리꾼들이 음주 단속 강화를 반기며 지인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출고할 때부터 음주 측정기 달아서 나왔으면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 실제로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입으로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보다 코를 통해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를 통해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배출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고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막이는 없나? 앞으로 숨은 입으로 쉰다.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누리꾼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앞으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주변 생활 환경을 바꿔 범죄 발생을 줄이는 걸 셉테드라고 합니다. 어둡고 외진 환경을 밝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한다는 건데요. 충북 지역엔 도심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도 도입돼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입니다. 요즘에는 해가 금방 떨어져서 이렇게 오후 5시만 돼도 어둑해지는데요. 이 공원엔 조금 특이한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로고젝터라는 건데 조금이라도 어둠을 밝게 밝혀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디자인 셉테드는 시골 마을 분위기도 확 바꿔놨습니다. 주변 일대가 개발되면서 신축 건물 사이 덩그러니 남은 옛 주택가.
회색빛 음산했던 골목 담장이 알록달록 벽화로 물들었습니다. 좁고 후미진 골목이 점차 우범화되면서 주민들 걱정이 컸던 곳. 마을 경관 개선은 물론 대부분 홀로 사는 주민 불안까지 덜었습니다. 또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깨끗해지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화사해진 마을 분위기에 더해 실제 범죄율 감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을 낮게 하기 위한 그런 환경 개선 운동의 하나로 소매치기가 잦았던 시장 입구는 어지러운 노점상 대신 화단을 놓아 일부러 공원 분위기를 냈습니다. 통로 곳곳에선 CCTV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범죄 심리를 억제합니다. 작지만 일상을 바꾸는 공간 디자인이 범죄 예방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원입니다. 충북의 흡연율이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담배가 많이 팔리면 세금도 늘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줄고 있어서 지자체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충북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한 갑에 4,500원 하는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담금을 포함해 모두 7가지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1,007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와 개별 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모두 3,323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는 각 시군 수입으로 잡혀 지자체 재정 운영에 효자 노릇을 합니다. 충북 11개 시군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담배 소비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목적이 따로 있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로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세목입니다. 지자체들이 울상인 건 바로 이 담배 소비세가 2년 연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거둔 담배 소비세는 1,247억여 원으로 1년 새 55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10달 동안 들어온 액수가 지난해의 81% 수준에 그쳐 더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세수 규모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3억 원이 줄어든 33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약 15% 정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는 사회복지 분야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흡연율은 느는데 담배 소비세는 주는 기현상. 가장 큰 원인으로 관련형 전자담배의 확산이 꼽힙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지난 3월 기준 10.9%로 추정될 만큼 높은데 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004원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 319원이 적습니다. 시군에는 한 갑당 110원의 담배 소비세가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자담배 점유율이 1% 늘 때마다 담배 소비세가 40억 7천만 원씩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반 담배와 반비례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연을 장려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세금이 준다고 일반 담배를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며 세율을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옛 도청앞 5.18 민주광장에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서는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찬양기도와 축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광주 도심거리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학생들을 성추행한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0대 여학생의 보강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을 끌어안는 등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건고 119 안전센터 건립 비용이 광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예산안 심의에서 특별회계 명목인 건구 119 안전센터 건립비 17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삭감 이유로 알려졌는데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1심 3구 주민들이 10만 원, 세량리 주민들이 9만 8천 원, 만현 2구 주민들이 15만 원, 주도 2구 12만 원, 오음 3리 11만 원, 정리 2구 20만 원, 한계 1리 55만 원, 오음 1리 24만 원, 화순군 능주면 자율방범대장 유순섭 씨가 10만 원, 정남리 주민들이 10만 원, 남자 의용 소방대 20만 원, 전주광구 이월태 씨가 20만 원, 남정 1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잠정 1위 햇살마을 주민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노안변 계림이구 개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오정이구 석정마을 16만 5천 원, 장동 3구 찬해마을에서 8만 8천 원, 유곡사우 버드실 영평마을 주민들이 10만 3천 원, 월정마을에서 20만 원, 하치마을 16만 원, 가곡마을 주민들이 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